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우리 도내 기관장님들 모시고 올 한 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대 후반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 속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나름 성과나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지나고 보니까 많은 아쉬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1분 1초도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 속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대의민주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충청북도의회 주요 의정 활동 성과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동안 각계각층 도민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우리 그 회기를 보면 2회에 걸친 정례회가 있었고요. 네. 6회의 임시회, 토탈 8회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55건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청주국제공항 무기지 항공사 설립과에 관한 또는 쌀값 폭락에 관한 거, 또 KTX 세종역 설치 반대에 관한 의견, 또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이런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낸 건의문을 한 10여 건 채택한 바 있고요. 그 외에 민생에 관련된 그러한 조례를 79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민들의 그러한 현안을 담아내고 거기서 대안을 찾고자,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함께 모으기 위한 그런 정책 토론회도 16회가 있는 등 나름대로 정말 발빠르게 달려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최초로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통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청에서 그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에 머물렀는데, 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회 안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도청과 도교육청에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도청에 4조 2천억, 도교육청에 2조 5천억, 모두 6조 7천억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지방재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나름대로의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의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취임 이후 충북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어떤 부분을 노력했고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한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65년 도의정 사상 첫 여성의장이고 뭐 17개 광역의장 중에서 유일한 여성의장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에 걸맞게 여성 특유의 그러한 섬세함으로 의정을 살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의회 하면은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분열하는 곳으로 도민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선율로 그런 하모니를 이루면은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도민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열린 의회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해서 올 12월에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아마 멋진 하모니가 이룰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요. 제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올 초에 다시 한번 열린 음악회를 열 계획이고요. 네. 그 외에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자 그 투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 표를 줄 때는 책임 정치를 하고 소신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에 관한 거에서는 공개 투표가 기명화되는 거고 인사회 가는 것은 물론 무기명이지만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했고요. 또한 그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HCN에서 우리 본회의장 할 때는 항상 생방송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만이 아니라 지난 8월부터는 상임위에도 이렇게 중계가 확대가 돼서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방송을 생방송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도에 약 10,000여 명의 청각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도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권리를 부여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수화 통역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겨울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중앙공원에서 무료 배식 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산타복을 입고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책을 수집을 했더니 1,200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을 통한 꿈을 주고 또 일반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그러한 면에서 도민들 곳으로 함께 찾아 들어가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의적절하게 도정 활동해 주셨고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분들과도 같이 도정을 나누고자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늘 1년이 지나면 안타깝고 아쉽고 잘한 것보다는 늘 그런 면에서 더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MRO라고 얘기하죠. 지난 2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따라야 되며 이 의회에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도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핑계 또는 저런 구실로 인해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어지 않아서 그러한 사업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더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주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점검특별위원회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충주의 에코폴리스에 또 다른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특위보다는 더 구속력이 있는 충북경제 원인 실태 조사특위라고 있습니다. 점검특위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특위 계획서를 우리 본회의에서 2분의 1의 의원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것을 지자체 장인 도지사가 제의 요구를 해갖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제의 요구를 다시 의결시키려면 3분의 2로 의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의회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3분의 2의 그런 다수당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원인 파악에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저희들이 3분의 2로 다시 제의 요구에 그렇게 하질 못해서 결국은 조사 활동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아주 맹점입니다. 반드시 개헌해야 할 그런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MRO라든가 네. 에코폴리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원인 분석하고 대안까지 내놓는 네. 누군가 책임자 처벌까지도 가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는 아쉬움 중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네. 또 전국적인 뉴스를 탔습니다만 우리 몇몇 의원들의 그런 네. 수해 참사 때에 그런 수해 피해 때에 해외 연수를 강행한 거 굉장히 지금도 의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그동안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그렇게 큰 그런 난리가 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수해가 난 다음에 한번 우리 이 재난 재해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전무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잘못됐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 수해 이후에 재난 재해에 관련된 조례를 사회 재난 구조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없었던 전무했던 것을 네. 4개를 만들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천 참사에 네. 바로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정말 사용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사망자나 그런 유가족이나 부상자에게 우리 도에서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회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방 분권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러면 지방의회 위상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좀 지방 분권 시대를 좀 앞당기고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 국정 5개년 계획 중에 4대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4대 혁신 과제 중에 하나가 자치 분권입니다. 이 자치 분권이 잘 돼야지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보면은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울어진 그냥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혁신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확보해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정말 24시간 똑같이 24시간 살고 있는데 조례도 만들어야 되죠. 민원도 해결해야 되죠. 행사도 방문해야 되죠. 행정사무감사 만들어야 되죠. 5분 자유발언 자료 준비해야 되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책상 앞에서 1시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전화 배를 울리죠. 뭐 이거 하죠. 저거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방의회의 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준 그러한 견제 감시 역할, 네. 예산상으로서의 6조 7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의하고 네. 파악하는 데만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그런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의회에 가지고 있는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인사권 독립, 네. 모든 것은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갖지 않으면 이 조직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마련이죠.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아직도 이건 사회적인 저는 공감되는 형성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는데 거기다가 정책 보좌관을 붙여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분들의 인건비를 아끼려고 소탐대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네. 우리 예산안 심사를 보다 철저히 감시 견제하고 정말 객관성이 있는지 포퓰리즘이 아닌지 타당성이 있는지 불효불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더 긴 안목에서 볼 때에 예산을 절약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그 제도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주느냐는 그러한 친소 관계를 떠나서 정말 투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 도민들의 표를 갖고 온 의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할 역할에 고심하고 노력해야지 된다고.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가 더 나가서 우리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 특집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서 양성평등 개헌 명문화 등 여성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다고 하셨지만 좀 전체적인 총평을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소회는 어떠세요? 네. 이거는 뭐 이제 방송용인지 모르지만 네. 제 이름이 네. 김양희입니다. 네. 양양자의 계집희자입니다. 양띠에 태어난 네. 여자. 순한 여자. 순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양띠에 태어난 지지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안동 김씨에 이래서 저는 태어날 때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성에 대한 정말 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고 여성 권익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나 인식에 바꿀 수 있는 미력한 힘이 있다면 내 몫이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 쪽으로도 갈 수 있었고 또한 여성의 의장으로서의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는 400명의 전국 광역 기초의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400명의 기초 광역 의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인구도 남녀가 동수면은 남녀 정치도 남녀 동수를 배출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혀갈지 모르지만 그 세부적인 걸로 제가 많은 강의도 했고요. 토론회 토론자로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 개헌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발제자로 한 얼마 전에 이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남녀 동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개헌에 반영시켜달라. 또 두 번째, 지역구 여성 50% 공천제 도입을 해달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50% 해달라.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당의 헌법입니다. 당원 당규에 넣어달라. 이런 안을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서울시의회 여성의정에 열린 토론회가 있어서 이때 또 전국의 유일한 여성의장이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신바람 나게 갔습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가서 여기서 토론자에서 저는 또 거기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배려해달라는 말은 이제는 안 된다. 자강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달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완전 놓고 50%가 됐더니 몇 프로를 내놓고 하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라는 말은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강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에 다각적인 면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아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정치에서 발을 디디기에는 유리벽 천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씩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서 네. 목소리 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길을 가주시고 터주신 분이 계시니까 같은 뭐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응원합니다. 네, 예, 힘드실 것 같고 네. 충북도의회 현안인 이 도의회 청사 건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지방의회가 생긴 것이 1952년입니다. 네. 약 60년 동안 집행부에 더부살이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네. 그런 관계에서 제대로 견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좀. 전국에 17개 광역의회가 있는데 독립청사가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충북입니다. 멀리 전국적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충북만으로 우리가 이제 큰 집이라면 충북에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 기초가 있는데 11개의 기초의회가 있는데 충북에 그중에서 음성, 옥천을 제외한 9개도 독립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도의회가 열악한 곳에서 민원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습니까? 공청회를 제대로 열을 수가 있습니까? 밑에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16년 12월에 네. 공청회가 이루어졌고요. 네. 17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를 받았고요. 현재 충북도하고 충북개발공사 간 건립 사업에 대한 위탁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올 초에 설계를 공모할 겁니다. 그러면 19년 5월에 가서야 아마 이제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입주는 완공은 2021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이 10대예요. 네. 11대 말 아니면 12대 초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건 이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제가 후반기 의장 하면서 빨리 쓰고자 해서 있는 곳에다 리모델링 하지 맙시다. 이 지금 입주 충북도의회 청사가 있는 곳이 옛날 중앙초등학교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인데 성안길이 공동화 현상이 나는 이런 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은 천천히 하면서 60년간 더부살이 했는데 뭐 몇 년은 못 합니까? 네. 그래서 제때에 이것을 다시 신축하는 걸로 해서 뭐 시민단체에서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네. 옳지 않다. 이것은 급히 쓰려고 해서 나중에 더 후회한다는 그러한 초질관이라서 제가 밀고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주차장에서 주말은 도심의 성안길에 그 전면 개방하고 1층은 공원화해서 네. 의회는 도민들이 항상 수시로 문턱 없이 와서 휴식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의회와 어떠한 그러한 그 가교 역할, 친숙한 공간이어야지 의회가 어떤 공무원들이 대하듯이 이런 어떤 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저희는 못 사용하지만 네. 기대를 하면서 우리 후배 의원님들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알찬 공간으로 활용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여성 첫 의장으로서 문을 열고 활동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청주시장, 첫 여성 청주시장 이런 타이틀, 이런 자천, 타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후보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고민을 안 하거나 검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죠. 또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뭐 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뭐 일시적인 그런 마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과 함께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또 아직 시간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보다는 좀 장고 속에 악수 두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만간 고민해서 명쾌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런 작은 가능성으로도 도전해 왔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죠. 예,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도정 운영 방향 또 우리 시민들께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18년 후반기에 결실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술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으로 지금처럼 도민들 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년 화두어를 만사성 충북으로 했습니다. 만사성의 좋은 기운이 우리 도민들의 열성 속에 더 환하게 빛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 더 낮게 우리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신년 특집으로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